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 수가 지난 4년간 12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한 달에 자녀 보육료로 80만 원 가까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교사가 어린이집 한 곳당 0.3명밖에 되지 않아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6,000여 곳 가운데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이 4,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행 탓에 눈치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육아 포커스 오늘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은 5,4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었습니다. 2013년 450여 명 수준이었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이듬해 세 자릿수를 넘어선 데 이어 매년 증가해 4년간 12배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범 수도 이미 3,000명을 넘어서 올해도 아동학대 범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한 달에 자녀 보육료로 80만 원 가까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소득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킹맘 가정의 자녀 돌봄 보육료는 월 평균 77만 원이었습니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월 96만 원, 유아는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워킹맘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관련해 일과 가사의 병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근로기준법을 마련해 이들도 휴게 시간을 1시간 보장받도록 의무화했는데요. 하지만 근무 부담을 덜어줄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한 곳당 0.3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보조교사. 정부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가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곳당 보조교사 수는 0.3명에 불과했습니다. 영아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고요. 보조교사를 좀 확대해서 보육 환경을 좀 충분히 개선시켜 주셨으면.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 보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교사 지원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면서 보조교사 수요가 절실한 곳이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겼다는 겁니다.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 수가 3개, 4개. 그래서 더 많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다 보니 가정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더 보조교사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도 부모보다 시설의 보육 부담이 커지는 데 반해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려면 보조 지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 1인당 맞는 영아수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는 등 심각한 몰카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고징역 5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경찰도 11월 20일까지 사이버성 폭력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몰카가 유포되는 웹하드, 음란 사이트와 헤비 업로더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불법 촬영으로부터 촬영물 게시, 유포, 거래 등
유통 플랫폼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지에도 모호한 처벌 기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에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직접 촬영하는 것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온 신체를 다시 찍어 유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몰카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수십 건 계류돼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어린이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독감은 영유아와 노년층, 만성질환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에서 5월까지 유행하고 접종 2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 6개월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7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행됐고 10월 1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에게서 무료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독감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영유아와 노년층, 만성질환자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과 5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연령과 무관하게 만성질환, 그러니까 뭐 폐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구의원군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걸렸을 경우에 이제 폐렴이나 어떤 중증 뭐 심근염, 또 중증 신경질환 뭐 이런 것들이 초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 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되기 쉬워 예방이 중요합니다. The vaccination coverage rates are extremely high for the populations included in the CDC recommendations. Children below 12, elderly above 65 years of age. But then I think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population between 12 and 65 that are very high risk of contracting flu every year. And if we think specifically of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s, chronic disease, they are very high risk of complications of flu. 독감 예방접종 문의는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다 적발된 미미쿠키 사태의 화살을 오히려 쿠키를 산 엄마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토피가 없어졌다며 유기농 효과를 자랑하던 엄마가 마트 제품이란 게 밝혀지니 갑자기 아토피가 악화됐다고 한다며 어이없게도 피해자인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앞서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외제차를 모는 차주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겨냥하는 혐오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이 되려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우선 비난부터 하고 보는 혐오 표현의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냥 그 배제의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속아 넘어간 소비자들을 바보 같은 소비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현명한 소비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한편 미미쿠키는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관할군청이 업주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데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파로 붐비는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몬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 때문에 다른 행인과 부딪힐 수 있고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번화가 된 거리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저도 어깨 많이 부딪혔는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몬비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437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스몬비 사고가 잇따르자 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스마트폰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관련 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면 안내방송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스마트폰을 보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는 스몬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보행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기술과 관련 법규가 사고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터넷에 클렌즈 주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판매 사이트와 후기 글이 나옵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빠지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지방을 태우고 피부 노화를 막는 성분이 들었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고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렌즈 주스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열량과 당분, 나트륨 등에서 일반 주스와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물론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주스를 먹는 게 건강에는 좋겠지만 광고하는 것 같은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허위 과대 광고 판매 업체는 식약처가 적발한 것만 100곳 가까이 됩니다. 블로그를 통해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불법 판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을 뺀다며 클렌즈 주스를 마시고 식사를 거를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체중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식약처는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 든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0년째) 코골이를 하는 박병건 씨는 최근에 탈모까지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골이가 좀 사실 좀 나이가 들면 더 좀 심해지는 상황이고, 특히 음주를 하거나 뭐 야근하고 그럴 때는 특히 더 심해지곤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탈모도 좀 같이 와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런데 탈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코골이였습니다. 수면 중에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머리를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팀이 남성 9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코골이가 심한 집단은 탈모 가족력까지 있으면 정상인보다 탈모 위험이 7배나 높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고, 산소가 떨어지면 모낭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를 못하고 철분이 결합돼야 되는데 그 결합이 저하되기 때문에 모낭이 약해져서 머리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때 10초간 호흡이 끊길 정도로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받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 모낭세포가 받는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으면 양압기 사용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1시간 이상 걷기 등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기 습도가 낮아지는 가을철, 우리 눈도 덩달아 건조해집니다. 이맘때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까지 겹쳐 안구건조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심해지면은 겨울철에 피부가 트는 것처럼 눈도 각막이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력 저하가 생겨서 뿌옇게 보이신다거나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224만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흔히 인공 눈물을 쓰는데 이때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가 든 제품을 하루 4차례 이상 썼다간 오히려 눈물층을 손상할 수 있어 안약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염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약을 한 달 이상 장기간 쓰게 되면 안압 상승에 의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보지 말고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된다고 조언합니다. 회사원 26살 김모 씨는 지난해 안과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녹내장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눈이 아픈 사람만 걸린다고 생각했지 자신이 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편하고 뭐 눈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하게 되면서 뭐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다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녹내장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 결국 시력을 잃게 됩니다. 환자가 시력 약화는 물론 높은 안압 탓에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한 해 환자가 80만 명 넘게 생길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성인 10명 중 7명은 녹내장의 증상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검진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85%에 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안압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는 거, 고도근시, 녹내장의 가족력,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면은 본인 증상이랑 상관없이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녹내장은 완치가 어려워 초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가수확한 땅콩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생종 풋땅콩인데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만 알고 있던 땅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 공동연구 결과 땅콩을 섭취한 뒤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한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26%나 증가했고 체중도 평균 10%나 감소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였으며 체중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 풋땅콩은 삶아 먹으면 식감이 아삭하고 단맛이 많으며 속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성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땅콩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은 물론 훨씬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매운맛이 있고 선맛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땅콩 오일을 써보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부드러워서. 땅콩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뚜렷한데 최근 개발된 K올이란 국산 품종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비율이 기존 품종보다 2배나 높고 검정 땅콩 흑생은 안토시아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땅콩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품종 땅콩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파란 하늘에 예쁜 종단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신나게 놀고 누군가는 내 입에 먹이를 쏙쏙 넣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종다리는 벌레 잡는 일이 귀찮았어요. 저게 뭐지? 저 아래 고목나무 할머니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늑대 아저씨잖아. 그런데 저 커다란 상자는 또 뭐지? 종달새는 늑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아저씨!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상자엔 뭐가 들었어요?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벌레가 있지. 그 벌레들을 어쩌시려고요? 새들에게 팔려고 그러지. 파신다고요? 그래,
너도 한번 먹어보겠니? 내 깃털을 하나 주면 벌레 한 개를 줄 수 있지. 종달새가 날개를 펼쳐보니 많은 깃털 중에 하나쯤 없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사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달새는 포르르 날아와 깃털 하나씩 빼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에게 말했어요. 얘야, 무엇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쉽게 얻은 것은 나중에 큰일이 생긴단다. 한 번만 사 먹을 거예요. 하지만 종달새는 계속 벌레를 사 먹었어요. 종달새의 깃털은 점점 초라해지고 힘도 없어졌어요. 이젠 그만 사 먹어야겠어. 종달새는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늑대 아저씨에게 갔어요. 늑대 아저씨. 순간 늑대 아저씨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종달아, 어서 피하거라. 어서 피해.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를 부르며 가지를 마구 흔들었어요. 종달새는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달새는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월 평균 77만 원을 자녀 보육료로 쓰고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지출 금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에는 경제적 부담은 크고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은 충분하지 않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